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지난 2021년 전해드렸던 ABC협회 부수 조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의 부수 조작이 드러나자 ABC 제도의 정책적 사용을 중단했었는데요. 지난 8월 28일 한국 ABC협회 등이 사기, 업무 방해 및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신문사가 유료 부수를 부풀려 보고했고 ABC협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로 확인했지만 이 사실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 범위가 아니었으며 유료 부수를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발표 직후 ABC협회는 매체사에 공문을 보내 부수 조작 무혐의를 강조하며 2023년부터 부수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ABC협회는 무혐의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검사 결과로 밝혀진 ABC협회의 부적절한 업무 추진은 경찰 수사 결과라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ABC협회가 보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는 ABC 제도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행위임을 자신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제작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객관성이라는 것과 보도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사실 혹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흔히 씁니다. 자, 사실과 진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언론학을 전공한 제 생각에 뉴스 보도에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대응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객관성의 개념은 종종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연 늘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떠한 관점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기자도 바로 사람인지라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자 개인의 특수한 경험과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시작되는 지점이지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편부당한 목소리, 다시 말해서 중립적인 보도의 방식은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대신해주는 취재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사용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성과 중립성은 저널리즘의 근본 원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단지 시청자에게 기자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설득하기 위한 목소리이고 장치일 뿐입니다. 또 객관성은 중립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자들에게 객관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신념 대신에 기사의 완전성이나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단어들로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갖고 있던 시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그 시각과 그 시각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관찰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과 9월에는 중요한 관점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지난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김영환 지사의 주민 소환 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소환과 관련된 최초의 보도는 8월 14일에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돌입, 입장차 여전 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찬성하는 시민의 인터뷰와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의 성명을 보도하면서 각 입장에 대한 물리적인 배분을 합니다. 8월 16일에는 잼버리 공방과 정쟁에 묻힌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는 제목으로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가 여야 의원의 충북지사와 전북지사 출석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26분 만에 파행되고 정쟁에 묻혀버리는 상황을 보도합니다. 8월 18일에는 충청북도 주민소환 서명운동 비용 26억 원 납부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주민소환 선고로 이어질 경우에 위법행위 단속 비용으로 117억 원이 추가로 부담돼야 하는 내용으로 자칫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22일에는 주민소환 처리하라 대 지사가 자진 사퇴하라 라는 제목으로 충북 지역 기업인들의 철회 요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23일에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출연하여 김영환 지사의 주민소환으로 인해 나타날 도정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어 24일에는 발목 잡힌 중부특별법이 김 지사의 책임론으로 인해서 특별법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28일에는 김영환 지사 공약사업 순조롭게 추진 중이란 제목으로 도지사 공약평가에서 출산 육아수당의 최우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도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였음을 보도합니다. 이어지는 김영환 지사의 인터뷰에서 자고면하지 않을 생각이며 흔들리지 말아야 도정에 큰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김 지사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도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인터뷰는 시청자로 하여금 김 지사에게 일방적으로 동일시하고 심정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주민 소환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30일에는 충북 자유민주 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 주민 소환 추진할 사유 없어 라는 제목으로 보수단체의 정치적인 입장이 주로 드러나는 반면에 주민 소환의 의미와 취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 1일에는 김영환 지사가 직원 조회에서 언급한 도민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도정에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뉴스를 통해서 주민 소환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판단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쟁에 대한 염증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이상의 더 넓은 관점으로 확장을 시도했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스 보도는 뉴스거리가 되는 대상에 대한 사실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는 확장된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원적으로 취재원을 접촉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제기해보고 그리고 접해보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보고 지지하는 방향의 관점들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질문해보고 그리고 뉴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하는 등의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히 자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관적일 것입니다. 제작진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특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도의 객관성과 관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나요? 독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한국인의 독서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국인의 종합 독서율은 47.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독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6권이라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한국인의 독서량이 약 3배 정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독서량이 이렇게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독서에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숨 돌릴 틈 없이 학원으로 달려가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아이들에게 독서를 권유할 여유가 있으리 만무합니다.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후 게임이나 OTT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면서 문자로 된 책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접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독서를 잘 하지 않는 데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책을 읽는 행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원시 인류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냥과 채집을 하러 다니거나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능력은 잘 갖추고 있었지만 문자를 읽고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었죠. 인간이 문자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이렇게 보면 인간이 독서를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머리가 아파온다거나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하는 반응은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뇌는 그 어떤 동물보다 우수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와 숫자로 표현하는 능력은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문명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쇄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글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현실에 펼칠 수 있는 상상력도 역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뇌 영역이 바로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은 사고를 활성화하고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을 담당합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인간은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글을 읽을 때 인지 능력이 활발해지면서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전두엽을 강력하게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책인데요. 인터넷의 대중화와 모바일 혁명이 가져온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 해도 영상 매체가 종이책을 대신할 것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JB 청주방송과 청주시립도서관이 책 읽는 청주 시민 독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06년 이래 17년째 진행되고 있는 책 읽는 청주는 청주 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면서 독서 열기를 고양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CJB 청주방송과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그리고 충북교육도서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책 읽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된 리딩 코리아는 과학, 문학,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한 12권의 책을 선정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읽는다는 계획으로 1년 동안 총 12권의 책을 읽어나가기 위한 독서 캠페인입니다. 리딩 코리아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총 3부에 걸쳐 방송됐는데요. 이 독서 토론회에서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정재승 교수는 선정된 책의 저자를 직접 초대해 북토크를 열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CJB 청주방송은 지난 8월 31일 여름 특집 프로그램으로 2023 리딩 코리아 CJB 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는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출연했는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재천의 공부라는 책은 작년 5월에 출간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인문학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최재천 교수의 문제의식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는 교육과 관련해 이해되면서 매우 중요한 가치와 위상을 부여하고 있죠. 20세기 중반까지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면서 영토 전체가 초토화되기도 했고 또 천연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이 현재 경제 규모 10위권의 국가로 부상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배출해온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교육과 공부의 형태가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입시 위주의 서열화된 학교 교육과 과잉된 사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아이들에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고 또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누리자는 것이 바로 최재천 교수의 견해입니다. 최재천의 공부는 책 제목만 봐서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책은 공부 잘하는 비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생각을 전복시키는 내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진정한 공부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공부가 왜 필요하며 공부와 삶은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부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공부란 어렵고 지루하고 지겨운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을 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의 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못하면 위축되고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겨주기만 했죠. 이런 공부 방식은 친구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이런 승자 독식의 교육 논리는 타자와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죠. 최재천 교수의 말처럼 인간은 어떤 대상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은 공동체의 연대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만큼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에 기반을 둔 사랑의 마음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교육법과 지식은 미래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인간뿐 아니라 로봇이나 자연과 같은 비인간 타자와의 공존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아이들이 미래에 닥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식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 교육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반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뼈아픈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재천의 공부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공부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줌과 동시에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부의 목적과 방법을 알려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관점을 전복시키면서 문제의식을 자각하는 행위는 새로운 알매에 도달하게 해주죠. 독서의 진정한 목적이야말로 바로 이런 점에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지속될 CJB 청주 방송의 2023 리딩 코리아 CJB 북 콘서트에 돋보이는 기획에 기대를 갖게 되는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의 광민입니다. 지난 8월 17일에 방영한 CJB 모닝와이드 나누는 것이 많은 아파트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CJB 모닝와이드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충북 지역의 소식과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담아 전하는 CJB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CJB 모닝와이드 나누는 것이 많은 아파트 편에서는 청주의 한 아파트가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개했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운동기구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에서도 이웃 간 분쟁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포터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는데요. 리포터의 오프닝 멘트였던 상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청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주민 인터넷 게시판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모두 서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주민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해 주민들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민 인터넷 게시판은 주제별 종류도 다양하며 그 안에 이웃 주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리포터가 먼저 시청자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순차적으로 해소해주는 구성이 깔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감소 활동의 일환인 알아주세요 콘테스트는 각 세대에서 실천 중인 층간소음 절감법을 입주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활동이었고 목소리 재능 기부는 층간소음 예방 안내 방송을 기계음이 아닌 입주민의 목소리로 방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주민들이 서로의 고충과 노력을 알게 되고 이웃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층간소음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포토그래퍼 공모전, 환경을 주제로 한 줍줍 챌린지,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아파트 주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조명해줘 다른 많은 아파트에서도 이런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방송에서 자세히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충북 청주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043 아파트 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입니다. 청주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파트 입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만 짧게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분이 우리 아파트에서도 이런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043 아파트 공동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듯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CJB 모닝와이드 나누는 것이 많은 아파트 편처럼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행복을 나누는 아파트가 많아지길 바라며 CJB 모닝와이드가 지역의 이런 다양한 모습을 계속해서 전해주길 기대합니다. 선선한 가을이 다가올수록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2023년을 맞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추석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만 민족 대명절 추석의 의미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9월 TV를 말하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